영화 써니 아니고요. 이웃집 댕댕이 써니입니다. 써니는 같은 빌라 옆집에 삽니다. 처음 써니가 우리를 봤을 때 써니는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이빨을 허옇게 드러내며 그랬던 써니는 지금 우리를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꼬리를 흔들어댑니다. 어찌나 힘차게 흔드는지 몸이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헬리콥터처럼요. 그럴만도 한 것이 아내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써니를 만나러 갑니다. 소니야, 삑삑. 소니야, 코끼리 어디 갔어? 코끼리 어디 갔을까? 코끼리 몰라? 삑삑. 소니야, 삑삑. 썩는다. 소니야, 삑삑. 삑삑 어디 갔을까? 삑삑이 어디 갔을까? 코끼리 어디 갔을까? 달라고. 써니 앉아. 써니 기다려. 야. 써니 코끼리 어디 갔어? 코끼리. 옳지. 아유 코끼리 빨리 줘야 돼. 아이고 우리 코끼리 빨리 줘야 돼. 아이고 코끼리. 아이고. 아이고 우리 코끼리 작살난다. 코끼리 코 망구로 씹는다. 야, 코끼리를 살려줘야 돼. 코끼리를. 나는 삑삑이를 이래야 돼. 써니 이제 그만해. 써니 그만해. 아침에는 써니를 산책시켜주고 저녁에는 약 발라주고 놀아줍니다. 그리고 고구마 간식을 챙겨가서 먹이는 건 덤? 약을 발라주는 이유는 얼마 전에 가슴에 혹이 생겨서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써니를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집에 하루 종일 맡겼다가 아침 저녁으로 보고 싶을 때 보러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요? 저는 사실 써니한테 해주는 게 일도 없습니다. 가끔 볼 때면 얼굴 쓰다듬어주는 정도가 다입니다. 그런데도 써니는 저를 만나면 꼬리를 가열차게 흔들어대며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처음 써니의 그런 환대를 받았을 때 저는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나를 좋아해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놈은 도대체 뭐 먹을 게 있다고 날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저는 그다. 암튼 요즘은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마냥 좋습니다. 써니를 만나면 기뻐서 같이 발을 동동 구르며 그리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럴 때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친구들과 깔깔거리던 개구쟁이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써니는 5살 무렵에 현재의 보호자인 세범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이전 보호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써니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았습니다. 써니를 부산 외곽 어느 한적한 시골 들판에 묶어두고 방치하다시피 키웠습니다. 당시 세범씨는 주말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집과 텃밭을 수시로 오가며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밭대기 한 구석에 댕댕이 한 마리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골집 마당이 아니라 밭대기만 있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옆에는 써니의 주인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계집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는데 그게 계집이라고 하기에도 궁색한 것이 그저 플라스틱 물탱크를 반으로 절단한 통이었습니다.
써니는 비바람을 피하기에도 부족한 그 통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며 하루 종일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 앞에는 사람이 먹다 남은 잔반 찌꺼기들이 담겨있는 개밥그릇이 있었습니다. 밥그릇에 찌꺼기들이 어떤 것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어떤 것은 덕지덕지 눌러붙은 것으로 보아 주인은 적어도 오랫동안 그릇을 씻지 않았거나 아예 씻은 적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하루치 밥이라고 볼 수 없는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잔반이 개밥그릇 안에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인은 매일 개밥을 주러 오는 것이 귀찮았던지 한 번 올 때 잔반을 잔뜩 쌓아두고 며칠 동안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세범씨는 써니가 불쌍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써니의 주인을 찾게 되었고 왜 걔를 이렇게 방치하느냐 물어보니 주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원래 이놈 주인은 내가 알고 따로 있었어요. 내가 아는 지인인데 그 사람이 새끼 때부터 기르다가 얼마 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 거라요. 그런데 집안에 털이 막 개털이 천지빛깔이로 날리는 기라. 그래갖고는 아파트에서는 못 키우지.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놈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라. 못자겠는겨. 친한 사람이라 차마 거절도 못하고 그래서 떠맡긴 했는데 나도 뭐 걔를 집에서 키울 형편이 안 되거든. 그래가 나도 이래저래 난감하다 아닙니까? 그 와중에 써니는 뭐가 그렇게도 좋은지 오랜만에 보는 제 주인에게 연신 꼬리를 흔들어댔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그 구구절절한 사연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는 아닌지 인간의 새치어는 밥 먹듯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댕댕이의 꼬리는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암튼 세범씨는 써니의 주인에게 써니를 달라고 했고 그 주인은 밥 주는 것도 귀찮아서 써니를 데려가 주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승낙했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들판을 떠나는 마지막까지 써니는 자신의 옛 주인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향한 댕댕이의 사랑은 참 지고지순하고 맹목적입니다.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언젠가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댕댕이의 사연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댕댕이는 차들이 싱싱 달리는 위험천만한 국도의 갓길에서 살고 있었는데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댕댕이는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찾는 듯 지나가는 차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였습니다. 그러나 댕댕이는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모르는지 옛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 댕댕이를 갖다 버린 주인도 처음 입양했을 때는 귀엽다고 좋아라 했겠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놈의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요. 그런데 댕댕이의 사랑에는 어떤 이유나 목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댕댕이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이유나 아무 목적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무 기대 없이 온전히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을까?